네, 힙합씬에서 저평가를 받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실력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논란이 커리어를 깎아먹을 만큼 거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상업적인 음악에 치중해서, 잘생겨서,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꽤 많은 분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평가를 받고 있는 래퍼 3분을요. 사실 최자영님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갖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되돌려볼까요? 2010년대 한국 힙합씬의 가장 웅장한 사건이었던 컨트롤 디스전. 여기서 개코 이센스 형님이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집에서 가만히 자고 있던 최자영님은 다음날 일어나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자신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박살나 있음을 확인했죠. 그것도 이센스가 날린 가사 한 줄만으로요. 근데 이센스가 이 펀치라인을 받고 난 뒤로 최자한테 랩테물이란 프레임이 씌워지는 데까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마 많은 리스너들이 그 가사에 납득이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디스를 날린 사람의 실력이 해당 라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부여했고요. 근데 랩테물이란 말을 뜯어보면 원래는 랩을 어느 정도 쳤단 말이잖아요. 실제로 최자는 커리어 초창기, 그니까 다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2매스 시절엔 오히려 파트너 개코보다 더 잘한다는 평들이 많았어요. 요때 개코의 랩이 지금보다 설익었던 것도 있지만 최자의 랩은 동시대 래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다듀의 앨범이 하나씩 늘어나고 이들의 연차도 베테랑이라 불릴 만큼 쌓였을 때 개코와 최자의 평판은 완전히 엇갈려 있었죠. 거기에 확인 사살을 꽂아준 게 2013년 가장 뜨거웠던 이센스의 니 옆에 랩템물 라인이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센스가 최자 이름 언급하는 것조차도 건너뛰었는데 최자를 그냥 나락보낸 게 참 잔혹하긴 하네요. 또 최자의 마티스가 성사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선 본인이 이 말을 순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다듀 팬으로선 아쉬움과 안타까운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보자면 이때 최자가 예전만 못한 건 맞지만 태물까진 아니에요. 그 랩할 때 나오는 특유의 올드한 톤과 가끔씩 진부한 랩 디자인을 내세운다는 것을 제외하곤 기술적인 면에서 준수한 실력을 갖춘 래퍼인 건 맞습니다. 능청스럽게 박자를 타다가 갑자기 다음 마디에서 그걸 쪼개면서 들어간다거나 아예 타이트하게 휘몰아치는 식의 의외의 연출력을 보여주곤 하죠. 고인물다운 여유로움은 기본으로 장착돼 있고요. 최자가 데뷔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런 그의 장점은 최근 발표한 여러 곡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니까 최자를 단순히 랩테물이란 세 글자로 치부하기엔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 싶네요. 물론 이센스의 상대를 담궈버리겠다는 공격성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지금 너네 꼴이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하는 50대 아줌마 같아. 손신방 커리어 초창기부터 음악 외적인 일로다가 주목을 받아왔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이라이트와의 마찰이고 그 이후론 여러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서스름 없이 내뱉으며 스스로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했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심카콜라라며 빠꾸 없는 그의 야부리 능력을 높이 사기도 했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런 그를 안 입곱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바에 대한 호불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음악에서도 나타났어요. 신바가 씬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붐베베 문법적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인 정석적이지만 전형적인 랩을 선보여가지고 씬에서 보기 드문 분배퍼란 거 외엔 큰 어그로를 끌지 못했어요. 거기다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특유의 똥 나오기 직전에 내는 힘을 빡 준 발성과 더불어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강세는 확실한 타격감을 주긴 하지만 귀의 피로감을 같이 누적시키는 역효과를 냈죠. 그런 그의 특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가 바로 프라이머리의 독을 커버했을 때였고요. 시간 지나 먼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또 이센스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미묘한 감정선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하는 랩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곡이 독인데 신바는 유연하게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기듯이 플로우를 타가지고 온갖 조롱이란 조롱은 다 받았어요. 아마 신바 커리어 사상 최악의 흑역사가 아닐까 싶은데 본인은 그걸 또 디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더라고요. 자신을 향한 조롱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언오피셜 보이를 포함한 디오지 크루한테도 강하게 한 방 매겼죠.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BY와 함께한 네오크리스천 이후로 신바 형님의 랩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게 느껴져요. 기술적으로 큰 쾌감을 얻을 수 없던 지난작들에서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는 타이트한 랩과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은 톤으로 BY한테 크게 뒤지지 않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아울러 신바가 틀에 갇히지 않은 플로우를 능숙하게 설계할 수 있는 래퍼란 걸 보여줬단 게 신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더 확장시켜준 것 같고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망칠든 크리스천 플로우 그 예를 들면 나야. 신이 내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신의 편에 선 게 나란 말에 허락받은 나란 죄인 당신 곁을 걸어가기를. 신바 형님은 모두에게 호감을 살 수 없는 캐릭터예요.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컨셉에 진심이라 조롱을 산다거나 공격적인 표현들을 남발해 구설수에 오르기 좋은 케이스죠. 다시 말해 자기 주관이 정말 뚜렷한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전 도리어 그런 점들이 그의 실력까지도 갉아먹는 감이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마음에 신바를 여기다가 넣어봤네요. 물론 스타일에서 여전히 브로 쪽으로 기우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신바 형님의 스타일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실력이 뒤처지는 래퍼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덧붙여서 신바가 갖고 있는 힙합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본인이 견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언제나 한결같기에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힙합 아티스트입니다. 본인이 욕을 먹기 되게 쉬운 캐릭터라고 말했지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눈에 띈다는 거거든. 예, 그만큼 입장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주저하고 혹은 이런 여론 싸움에서의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오히려 나는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여기서 되게 뭔가 할 일이 있다 혹은 네네.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네네. 예, 욕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뮤지션은 정말 많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신바자와디는 네. 그래도 자기 길을 네.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네, 지딘 고평가와 저평가를 동시에 받는 아티스트죠. 대중들한텐 역대 아이돌 킹과 고트 넘버1으로 인식되지만 힙합 팬들한테는 아이돌과 래퍼 그 사이 어딘가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죠. 왜냐면 지디가 랩적인 기술로서 어떤 대단한 감흥을 준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 형님들한테 주어졌을 때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지디의 랩을 듣고서 감탄이 나온 적은 딱히 없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지디가 아티스트로서 정말 오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던 건 단지 스킬로만 규정할 수 없는 다른 능력치들이 굉장히 뛰어나서죠. 먼저 혓바닥에 버터 오지게 바른 듯한 유니크한 톤은 자칫 느끼함과 어색함을 동시에 유도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지디가 그걸 과하지 않고 상당히 절제하며 활용했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독창적이고 유려하다 느끼게 했어요. 그를 통해 형성되는 그루비함은 세련미를 덧붙이고요. 소라형은 컴플렉스가 없어 미안 그 자꾸 말라도 괜찮아 못난 니가 I'm in love 눈에 count get your shots baby 하기 실종의 hit white shots 동시에 이는 지디의 멜로디 메이킹 능력이 특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한때 카니에 대한 지나친 레퍼런스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커리어를 밟아가면서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을 보여줬고 현재 국내에서 대체 불가한 아티스트가 됐어요. 몇몇 아랫세대 래퍼들은 그런 지디의 음악과 목소리를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했고요. 그만큼 지디는 스킬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 그 아쉬움을 덜어줬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디가 더 대단하다 느껴지는 건 아이돌의 범주에서 벗어나 힙합적인 태도를 보여줬단 거예요. 지금보다 아이돌들한테 더 보수적으로 대했던 2010년대 초반 지딘 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완전한 스타 반열에 올랐음에도 그는 사실상 아이돌 최초로다가 아주 과감하고 실험적인 작법을 정규 2집에서 용기 있게 시도하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힙합의 가장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했던 거예요. 원어버카인드에서 능글맞은 남동생같이 접근을 하다가도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스타임을 각인시키고 그 쉐키에선 아이돌들한테 금기시되다시피 한 비속어를 과감히 뱉었죠. 당시 한국의 정서론 받아들여지기 힘든 가사였지만 앨범의 주인공인 지디가 이를 훌륭하게 소화했고 작법에 대한 설득력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은 힙합의 가장 원초적인 문법에 반감을 갖지 않고서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딘 모든 방면에서 남들보다 시류에 빠르게 올라탄 리얼 트렌드세터라 느껴지네요. 뭔가 이 사람은 단순한 음악적 기술만으로 논할 수 없는 아이코닉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저평가를 받는다 생각한 세 분을 차례로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완벽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 아쉬운 점들이 하나둘씩 따라붙죠. 하지만 이들이 본인들의 역량에 비해 더 많은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감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평가 2편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분들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저평가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럼 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올게요.